안녕하세요. 투자시가자 김필배입니다. 이마트의 역대급 위기라는 주제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마트는 우리나라 국내 1위의 초대형 마트입니다. 코스트코가 전 세계적인 이 대형마트의 프랜차이즈 중에 하나인데 코스트코마저도 우리나라에 진출했지만 국내 1위의 이마트를 이기지는 못했어요. 근데 최근에 이마트에 다가오고 있는 조용한 위기 신호가 있어서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볼까 하는데, 자, 최근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홈플러스가 부도가 났습니다. 홈플러스는 우리나라에서 순위권을 차지하고 있었던 이마트의 다음 가는 되게 큰 대형마트였어요. 근데 홈플러스가 부도가 나면서 정말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우리나라에서 시끌시끌했었죠. 왜냐하면 홈플러스가 연에 6, 7조 단위로 매출을 내던 굉장히 큰 대기업인 수준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인 이슈였기 때문이고, 그 이후에 많은 근로자들과 사업자들, 그 다음에 각종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홈플러스의 지금 현재 상황이 앞으로 이마트의 미래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놓여질 수 있어서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볼까 하는데, 자, 그럼 일단 홈플러스가 왜 망한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트렌드가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매장 가서 쇼핑하려고 하지 않아요. 온라인으로 쇼핑하려고 합니다. 쿠팡, 테무, 알리, 마켓컬리 너무 잘 돼 있죠. 그 다음에 오프라인으로 쇼핑을 하더라도 이마트 트레이더스처럼 창고형 매장을 이용하게 돼요. 왜냐? 대형으로 사더라도 훨씬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 자, 두 번째는 경제 둔화입니다. 홈플러스가 갑작스레 한 번에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천천히 무너져가고 있다가 경제가 둔화되면서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으니까 한 방에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거지 하루아침에 망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내수가 감소하고 있고 소비가 계속해서 더 늘어나지 못하고 정체되면서 홈플러스가 자연스럽게 이제 망해버린 이런 이유가 있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쿠팡, 알리, 테무 이런 온라인 쇼핑계의 신흥 강자들이 등장하면서 홈플러스가 그 유행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결국 도태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마트도 결국은 홈플러스랑 똑같은 대형마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플러스의 위기가 이마트에게 오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고 실제로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홈플러스가 더 심하게 이렇게 타격을 받았던 것 뿐이지 이마트도 똑같이 타격이 매우 큰 상태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쭉 말씀드려 보면은, 최근에 우리가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대형마트의 의무 휴일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이제 법안이 발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무일이 월요일이어도 되고 수요일이어도 되고 하는데, 이게 이제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을 살리겠다고 도입된 법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시 공휴일로 바꿔서 뭐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이런 공휴일에 강제로 쉬어야 된다, 이걸 법안을 발의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이슈로 민주당 내부에서도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목소리가 나오고 있냐면, 공휴일은 필수 소비 시간이다라고 전용기 의원이 주장을 했고, 애를 데리고 전통시장에 갔을 때 다양한 불편이 있는데 그런 불편을 감수할 만큼 이런 제도의 효과가 현재 나오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따져봐야 된다라고 장철미 의원이 발언을 한 바 있어요. 자, 게다가 이재명 대통령의 팬카페인 재명인의 마을에서도 마트 문 닫는다고 전통시장을 가냐, 직장인들은 주말 장보기를 많이 한다, 실용적인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비판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고, 대형마트에 근무하는 이런 근로자들조차 나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 찍었는데 왜 갑자기 이제 갑자기 대형마트 휴무일을 바꾸냐,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약간 내부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 알아보진 못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체 매출의 절반이 주말에 집중돼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있다라고 하면 절반은 평일에 나오고 절반은 주말에 나오는 거죠. 당연합니다. 근로자들, 직장인들 다 쉬는 날이 거의 대부분 다 주말에 몰려있다 보니까 당연히 주말에 매출이 몰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 쉬라는 거는, 이거는 이마트한테는 확실한 악재가 되는 겁니다. 게다가 여기다 플러스로 이렇게 정책적으로도 이마트에게 불리한 어떤 이런 법안들이 발의되는 상황에 온라인 강자들한테 트렌드상으로 시장을 뺏기고 있어요. 자, 이마트의 주가를 보시면은 쭉 이제 제자리 걸음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내리꽂는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이게 언제부터 내리꽂았냐면 2018년 정도부터 이마트의 주가가 고공행진하던 게 이제 더 이상 정체되기 시작하고 이제는 하락장으로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냐면 2014년에 쿠팡이 로켓 배송을 시작한 뒤로 주가가 더 이상 오르지 못하고 정체되기 시작하더니 그 이후로 주가가 7, 80% 깨진 상황이에요. 현재 기준으로는 70% 빠졌고 최대 낙폭으로 기준한 80%가 깨졌습니다. 왜냐? 로켓 배송이 빠르고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점점 밀리기 시작해서 고품질의 신선식품은 마켓컬리를 통해서 시키고, 굉장히 빠르게 받아볼 수 있는 모든 제품들은 전부 다 쿠팡에서 시키기 때문에 이 뭐 더 이상 이마트를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게다가 여기에 초저가 공세로 알리랑 테무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생존하기가 너무 어려워진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주가도 빠지게 됐고, 특히 쿠팡의 매출을 보게 되면 매년 미친 듯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2019년 당시에 7조 원이던 매출이
6년 만에 41조 원으로 늘었어요. 여러분들 조 단위 매출을 내는 기업이 이렇게나 말도 안 되게 빠르게 상승하는 경우는 이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쿠팡이 그야말로 한국 시장 전체를 잠식해버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마트랑 쿠팡을 비교하면요, 여러분들 완전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마트도 물론 대기업 계열사고 신세계 계열사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재벌 기업의 대표적인 사례긴 한데, 전 세계 재벌들이랑 또 맞짱 뜨는 게 또 쉽지가 않죠. 소프트뱅크, 그다음에 뭐 우리가 알만한 회사들 블랙록부터 해가지고 모건 스탠리, 되게 다양한 굉장히 큰 회사로부터 투자 유치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대부분 이제 투자자분들이 소프트뱅크는 아세요. 근데 다른 회사들은 뭐 세쿼이어 캐피탈 그게 어디지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한 회사라고 재벌이라고 얘기하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소프트뱅크를 포함해서 블랙록, 뱅가드 이런 데는 뭐 거의 경단위의 자금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우리나라 재벌은 재벌 축에도 못 낄 정도의 어마어마한 이제 대규모 자금을 운영하는 회사고, 특히 뭐 세쿼이어 캐피탈 같은 경우도 애플이랑 구글에 투자했던 세계 3대 VC에 해당합니다. 수백 조 원 이상의 돈을 운영하고 있는 이런 투자사, 거대한 투자사들과 유대인계 자본들이 쿠팡에 다 들어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유대인들만큼 이 셈이 빠른 사람들도 없거든요. 굉장히 계산이 빠른 사람들입니다. 돈이 될 것 같으면 들어오고 돈이 안 될 것 같으면 절대 안 들어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쿠팡이 나스닥이 상장을 했을 정도잖아요. 이거 굉장히 큰 영광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역사상. 이 사람들은 압도적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될 비즈니스도 인맥과 이제 능력으로 어떻게든 되게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투자자들을 등에 업고 있는 쿠팡이 잘 나갈 수밖에 없고, 이마트가 물론 재벌이긴 하지만 이 친구들한테 밀릴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이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소비자들이 이마트를 떠나는 진짜 이유가 또 따로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 일단 주차 스트레스. 일단 우리가 이마트를 가서 주차를 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꽤나 듭니다. 그렇죠? 우리가 쿠팡에서 원하는 물건을 시키는데 5분 10분이면 끝나요. 게다가 로켓 배송으로 다음날 바로 새벽에 오거나 아니면 빠르면은 당일에 오는 경우도 많죠. 근데 주차 스트레스 때문에 여기 주차 스트레스로 날려버리는 시간, 주차하는데 걸리는 시간, 내려가지고 쇼핑하는 데까지 가는 시간, 요 시간 자체만으로도 이미 쿠팡의 시간 경쟁력이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죠. 게다가 마트에서 뭐 줄 서는 경우도 있고, 계산대에서 대기하는 경우도 있고, 대형 카트를 막 찾아서 뭐 밀고 뭐 별의별 이런 행동을 하는 행동들이 사실 20대에서 40대 소비자들한테 약간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밀레니얼 세대들에게는. 게다가 특히 MZ 세대들한테는 모바일 소비가 더 익숙하기도 해요. 그래서 마트에서 쇼핑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귀찮은 일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게다가 맞벌이랑 1인 가구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쇼핑할 시간도 없고 그럴 여력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말 나트의 나들이 문화 이런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런 여건들이 시간 낭비로 인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밀레니얼 세대 중에 한 사람인데, 저 같은 경우도 문화 공간의 감성입니다. 이마트는 그냥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연애를 하면서 데이트를 한다, 내지는 결혼을 해서 와이프랑 뭔가 장을 본다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 나들이 갈까? 이렇게 뭐 이제 밥 먹고 걸을 겸 소화시킬 겸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요즘에 뭐 파나 하면서 구경하는 그런 데이트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느낌의 쇼핑이지, 사실은 진짜 찐 쇼핑은 다 이제 쿠팡에서 하죠. 왜냐? 압도적으로 편하고 금액도 괜찮고 시간적으로도 괜찮고, 이게 뭐 쿠팡을 안 쓸 이유가 없죠. 게다가 저렴한 제품 사고 싶으면 사실 알리 테무를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이마트를 더 이상 이용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자, 게다가 우리나라는 한국 출산율이 세계 최저다라고 아예 전 세계에 못 박혀 있는 국가예요. 그래서 향후 60년 정도 지나게 되면은 인구가 2천만 명인 대한민국이 사실은 머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젊은 세대들은 사실은 지금의 우리 젊은 세대 말고도 앞으로 미래의 젊은 세대들은 오히려 오롯이 더 쿠팡을 쓸 가능성이 높겠죠. 온라인으로 편하게 빠르게 소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이마트의 몰락, 홈플러스처럼 이렇게 바로 무너지진 않겠지만 이마트가 자금력이 워낙에 그래도 많거든요. 그간 벌어온 돈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마트의 몰락은 어쩌면 시간의 문제일 수도 있는 이런 사양산업화돼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마트의 재무제표를 보시게 되면은 계속해서 당기순이익이 매년 악화하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이 고점을 찍었다가 이제 연차별로 갈수록 이제 당기순이익이 악화돼서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워낙에 이마트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벌어온 돈이 워낙 많아서 적자가 이렇게 몇 년 동안 나와도 거뜬히 버틸 정도예요. 그리고 적자 폭도 지금 계속해서 축소시켜 나가고 있고 체질 개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이 어느 정도 이제 극대화되고 비용 효율화를 하려고 시도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마트라는 대기업이
최대한 그래도 지금까지 번 돈 지키면서 뭔가 아예 이제 180도 바꿔버리려면 이거는 뭔가 큰 중대한 결정이 필요한 순간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마트 측이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냐? 쓱닷컴이라고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저는 이제 주변 지인이 몇 번 시키는 걸 봐가지고 그런 게 있구나라는 걸 이제 처음 알았었는데 광고를 통해서 처음 봤었고, 근데 이게 뭐냐면 이마트랑 신세계 합작법인이에요. 이마트랑 신세계는 같은 가족인데 두 개가 분리돼가지고 이제 완전 독립법인이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마트가 45%, 신세계가 24% 정도의 현재 지분을 갖고 있어서 쓱닷컴의 대부분 지분은 이마트가 갖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데, 그러니까 오프라인 쇼핑은 이마트로 잡고 온라인 쇼핑은 쓱닷컴으로 잡겠다, 뭐 이런 이제 전략인 것 같아요. 왜냐면 트렌드를 쫓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트렌드 변화에 잘 편승한 것 같은데 라고 이제 좀 보이기는 하는데, 실제 내부 실상을 보면 조금 암울합니다. 쓱닷컴이 2022년에 매출 냈던 게 1조 7천억이다. 근데 2024년에는 1조 5,700억으로 2년 전보다 조금 더 빠졌다. G마켓도 외형이 이제 27% 감소하고 있다. 게다가 쓱닷컴 같은 경우에는 7년 연속 연간 영업 손실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렌드는 쫓았는데 쿠팡도 이제서야 좀 이제 흑자를 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쓱닷컴도 당연히 손실이 지속될 수밖에 없고, 이마트는 트레이더스나 이런 디지털 전환으로 살 길을 모색하고 있는데 사실은 조금 쉽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특히 우리나라 국내 기반의 소비만으로 장사를 하기에는 사실 명확하게 한계점이 존재하죠. 왜냐, 우리나라 인구는 이제 점점 줄어들어 갈 거고, 만약에 합계 출산율이 지금보다 몇 배가 늘어나서 갑자기 출산율이 바로 내년부터 정상화된다고 하더라도 이 소비에 타격이 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미래거든요. 근데 심지어 출산율이 그렇게 정상화될 일은 없겠죠, 갑자기.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뭔가 유통업도 굉장히 암울한 전망을 갖고 있고, 그럼 나는 성장하는 유통업에 한번 투자해보고 싶은데 그런 회사는 없나? 라고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마트의 어떤 이런 이제 미래들을 봤을 때 온라인 쇼핑이 더 많이 이제 활성화되는구나, 그럼 그런 쪽에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사실 조사를 해보니까 알던 회사가 나오긴 했는데, 쇼피파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북미 기반의 이 쇼핑 회사인데, 큰 대형 유통 기업보다 요즘에는 강소 회사가 대세인 시대예요. 대기업이 비싸게 파는 제품보다 강소 회사, 5명짜리 10명짜리 중소기업이 만든 예쁜 옷, 좋은 제품, 질적으로 뛰어난 제품, 이런 것들을 소비하는 게 요즘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이거든요. 근데 이 쇼피파이는 뭘 도와주는 회사냐면, 그런 이제 중소기업이나 일반적인 이제 자영업자, 사업자, 이제 소규모 사업자들한테 클릭 몇 번만 하면 누구나 쇼핑몰을 쉽게 오픈할 수 있고 결제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지원해주는 이런 회사입니다. 강소기업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는 이런 이제 쇼핑몰 지원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쇼핑몰 플랫폼이죠. 전 세계 고객 수만 258만 정도에 달하는데, 이게 쇼핑몰 사장님들 수를 기준으로 한 거니까 상당히 많은 수라고 할 수가 있겠고, 지금 아직까지도 고성장에다가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쇼피파이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연평균 50%에서 60%씩 말도 안 되는 성장세를 기록을 했고, 요즘에 성장세가 조금 둔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20%에서 30%대 고속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는 고성장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딱 이제 명확하게 분류가 되어 있고, 많은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이렇게 장기적인 기업들의 주가의 본질을 보게 되면, 요번에 이마트도 보셨고 쇼피파이의 주가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익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꾸준히 늘어나고 앞으로 성장할 것 같은 회사들이 주가가 올라가게 되어 있고, 이마트나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CGV나 이렇게 좀 이제 도태되는 뭔가 이제 사양산업 쪽으로 가는 이런 이제 회사들 같은 경우는 점점 주가가 이렇게 계속 떨어지려는 이런 트렌드를 보이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 수익을 보려면은 이익 성장을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 이런 회사들에 투자했을 때 유리합니다. 그렇다면은 장기적인 기업 주가의 본질이 이익 성장이 있다라고 했을 때, 주가 움직임 자체의 본질, 주가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패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걸 이제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6월 월말 특강에서 실전 투자 1급 비밀 컵앤핸들이라는 주제로 이번에 월말 특강 무료로 진행해드릴 예정입니다. 6월 26일 오후 9시 30분에 경제왕 김PB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이 내용을 공개해드려볼까 하고요. 미국이나 전 세계에서 실전 투자 대회로 우승한 사람들의 전략,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전설로 여기고 있는 윌리엄 오닐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이 전설적인 투자 스승의 1급 비밀인 컵앤핸들 매매 전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듣고 싶으신 분들은 1577-0471로 월말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요 관련된 내용 그냥 안내 받아보고 그냥 일시 맞춰서 라이브 입장하셔도 요 내용 들으실 수 있습니다만, 요 까먹으시면 실시간 시청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되도록 1577-0471 월말 이렇게 문자 남기시는 거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도 한번 이제 들어보시면 투자하시는데 도움 굉장히 많이 되실 거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